안녕하세요.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로 만드는 유연한 결제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화여자대학교 황지은입니다. 오늘 발표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주제와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존 결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AWS에서 구현할 수 있는 도구인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AWS 이벤트 기반 결제 시스템 아키텍처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비용 구조와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고 Q&A 시간을 통해 추가적인 질문을 받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간편 결제, 모바일 결제 같은 기술 덕분에 실물 지갑이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졌고, 또한 비현금 기반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실시간 거래 처리와 유연한 결제 시스템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T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오면서 서비스 내에 결제 시스템까지 구현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결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학부생 개발자로서 이런 결제 시스템이 다소 생소하고 막연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AWS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활용해 실제로 확장 가능하고 자동화된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지 직접 공부하고 설명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유연하면서도 실시간 처리에 강한 이벤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가 아닌 기존의 결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먼저 사용자가 결제를 하면 해당 거래 정보는 로그로 기록이 됩니다. 이 로그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배치 처리, 즉 일괄 처리 시스템을 통해 여러 로그를 모아서 한꺼번에 수집을 하고 그제서야 고객 계좌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래를 했더라도 실제 반영은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요즘처럼 실시간 정상과 빠른 반응이 중요한 시대에는 굉장히 느리고 유연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기존 결제 시스템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흔히 EDA라고 불립니다. EDA는 시스템에서 어떤 이벤트, 즉 상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즉시 처리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이벤트 소스와 중간에 이벤트를 받아서 전달을 하는 이벤트 버스, 그리고 이벤트를 전달받는 대상이 되는 타겟,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즉 이벤트 소스에서 생긴 이벤트를 버스가 수집하여서 이를 타겟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주문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주문 이벤트가 되고 결제 시스템이 주문 이벤트를 인식해서 바로 결제를 처리하도록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실시간 처리 또한 유연한 확장성, 장애 격리, 낮은 비용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일괄 처리하거나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체크를 해야 했지만 EDA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한 즉시 다음 작업이 트리거되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기존의 일괄 처리 방식과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의 방식의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EDA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비동기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이 훨씬 빠릅니다. 또한 EDA는 서비스 간의 연결이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시스템들끼리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를 기준으로만 서로 통신하기 때문에 한 시스템을 바꾸더라도 다른 시스템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 덕분에 특정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시스템들은 독립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고 확장성이나 유연성 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이런 특성들은 빠른 반응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결제 시스템과 같은 환경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WS에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는 AWS에서 제공하는 서버리스 이벤트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벤트를 모아서 정해진 규칙, 여기서는 이벤트 룰이라고 부르는데 이 룰에 따라 필요한 곳으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벤트 브릿지가 그 이벤트를 받아서 사용자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람다, SQS, API 게이트웨이와 같은 타겟으로 자동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벤트 소스, 이벤트 브릿지, 타겟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이벤트 브릿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버스의 역할을 제공을 하는 것인데 이외에도 파이프나 스케줄러와 같은 역할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벤트 브릿지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이벤트 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버스는 이벤트를 받아서 정해진 대로 여러 대상에게 전달해주는 라우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뒤에 나오는 파이프와 달리 여러 대상으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고 또한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소스도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타겟에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 이벤트 버스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기본 이벤트 버스는 AWS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자동으로 수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EC2가 종료가 됐다거나 S3의 객체가 업로드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용자 정의 이벤트 버스는 직접 만든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내는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에서는 결제 완료와 같은 커스텀 이벤트를 정의하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보여드리는 시각적인 다이어그램에서도 결제 이벤트 버스가 이제 커스텀 되어서 중앙에 설계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SAS 파트너 이벤트 버스는 외부 SAS 어플리케이션과 연결해서 해당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브릿지의 또 다른 역할인 파이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브릿지 파이프는 기존 이벤트 버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파이프는 단일 소스에서 단일 타겟으로 이벤트를 직접 연결해주는 서버리스 통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QS 대기열에서 들어온 이벤트를 람다 함수로 바로 전달을 하고 싶을 때 굳이 이벤트 버스를 거치지 않고 파이프로 간단하게 1대1의 관계를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프의 기능으로는 필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이벤트를 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벤트만 선별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강 기능은 이벤트가 전달이 되기 전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람다 등을 통해서 추가 정보나 데이터를 덧붙여서 타깃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결제 아이디만 담긴 이벤트에 사용자 정보나 상품 정보를 덧붙여서 전달하는 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AWS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전체 시스템이 됩니다. 중간에 보시면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 커스텀 이벤트 버스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4개의 서로 다른 구조입니다. 이벤트 버스는 다중 소스, 다중 타겟을 연결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4개의 소스 또 4개의 타겟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4개의 구조 안에는 단일 소스를 단일 타겟으로 연결하는 이벤트 브릿지 파이프 또는 다양한 AWS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DynamoDB도 있고 람다나 AWS 스텝 펑션스 혹은 SQS도 있습니다.
각 내 구조에 대해서 처리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주황색 박스 안에 있는 결제 이벤트 발생 및 수집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결제를 시작하면 인가 승인이 일본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결제 정보가 다이나모DB에 저장이 됩니다. 다이나모DB 스트림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거나 변경된 기록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이벤트처럼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결제 정보가 새로 업로드가 되고 저장이 될 때마다 그 변화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브릿지 파이프는 단일 이벤트 소스에서 단일 이벤트 타겟까지 안전하게 이벤트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다이나모DB 스트림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받아서 중앙에 있는 이벤트 브릿지 이벤트 버스로 전달을 하게 되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즉, 이벤트 소스가 다이나모DB 스트림이 되고 이벤트 타겟이 중앙에 있는 커스텀 이벤트 버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복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람다 함수가 중복 제거 역할을 수행하도록 파이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람다 함수는 다시 말하면 결제 정보가 이제 잘못 오류가 나서 2번 결제 처리가 되었을 때 중복인 것을 인지를 하고 한 번만 이벤트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결제 이벤트 정보 보관입니다. 앞의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이벤트가 이벤트 버스에 들어오게 되면 이 단계에서는 이제 이벤트 브릿지 규칙에 따라서 들어온 이벤트를 감지하게 되고 감지를 했을 때 람다 함수가 호출이 되어서 이벤트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 람다는 계좌 유형이나 은행 정보와 같은 추가 데이터를 조회해서 이벤트에 보관 정보를 덧붙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정보가 더해진 새로운 이벤트는 다시 이벤트 버스로 게시가 되어서 다음 단계에서 활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규칙 처리 단계입니다. 앞에서 보강된 이벤트가 들어오면 이벤트 브릿지가 이를 감지해서 스텝 펑션스라는 자동화 도구를 실행합니다. 스텝 펑션스는 여러 단계를 순서대로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가 정한 비즈니스 규칙들이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좌 잔액이 충분한지 또 같은 사람이 중복해서 결제를 한 것은 아닌지 결제 한도가 초과되는지 또 위험하지 않은지와 같은 조건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규칙들을 스텝 펑션스가 하나씩 확인을 해서 조건을 모두 통과한 이벤트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멈추거나 알림을 보냅니다. 즉, 이 단계는 사용자, 여기서는 이제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이 정한 업무 기준, 즉 비즈니스 규칙에 따라 결제가 정상인지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통과한 이벤트만 다시 이벤트 브릿지 버스로 보내져서 다음 최종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트랜잭션 처리 및 완료입니다. 보강과 검증을 모두 마친 이벤트는 이벤트 브릿지 규칙에 따라서 SQS 큐에 저장이 됩니다. SQS는 일종의 대기열로 트래픽이 많을 때도 과부하가 없이 최대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람다 함수가 이 큐에서 하나씩 메시지를 꺼내서 실제 결제 정산이나 포인트 적립 같은 후속 처리 시스템을 호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후속 처리 시스템도 이벤트로 연결하고 싶다면 해당 포스팅 서비스 시스템이 이제 호출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다음 시스템들이 트리거 되도록 또 설계를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처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다시 이벤트 브릿지 버스의 이벤트가 게시되어서 전체 결제 워크플로우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AWS 이벤트 브릿지의 비용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브릿지는 서버리스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만 비용이 발생하는 과금 구조이고 이벤트가 발생하고 처리된 건수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AWS가 관리하는 이벤트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EC2가 꺼졌을 때 자동으로 이벤트로 알림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이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이벤트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만든 이벤트, 커스텀 이벤트는 발생한 건수에 따라서 비용이 부과됩니다. 100만 건당 $1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 또한 이벤트 파이프라는 기능을 통해서 필터링을 해서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 100만 건에 약 $0.46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결제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건수가 많아도 100만 건이거나 아니면 100만 건에서 1000만 건 사이인데 월에 100만 건에서 1000만 건 사이인데 이런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매우 저렴한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벤트 브릿지를 활용하면 결제 후 모든 처리가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결제 트랜잭션이 승인된 직후에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이벤트가 처리되고 여러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이기에 트래픽이 몰려도 자동으로 처리량이 확장되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 간의 연결도 매우 느슨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 추가나 수정이 쉽고 유연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발 프로젝트에서 만약에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초기 구축 단계에서 이제 점점 확장이 되거나 수정을 많이 하더라도 시스템상의 큰 타격 없이 유연하게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앞의 내용에서는 결제 시스템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는 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고객이 주문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재고 관리나 배송 처리, 문자 알림 서비스가 순서대로 실행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인프라 자동화 분야에서는 EC2 서버가 갑자기 종료되거나 S3 저장소 변경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복구하거나 보안 대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간에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활동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메일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서 마케팅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주문이나 또 재고 확인, 배송, 고객 알림과 같은 복잡한 업무 과정을 이벤트 중심으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중간에 새로운 시스템을 삽입해도 되고 또 중간에 다른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삭제해도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스템은 이제 잘 흘러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SB 데이터가 올라가거나 다이나모DB가 바뀌면 ETL 작업이 자동으로 돌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분야에서 이벤트 브릿지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자동화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로 만드는 유연한 결제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한 황지연이었습니다.